40년간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며 매일 모욕당한 한 여성. 정년퇴직 날 그녀가 20kg짜리 서류 가방을 들고 대장실에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결말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말순 씨, 올해 65입니다. 허리는 굽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하죠. 이분이 25 청춘이던 시절부터 이 회사 화장실을 닦아왔습니다. 무려 40년이란 세월을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출근합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화장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퇴근은 밤 10시. 하루 18시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상여금 그런 거 없습니다. 명절 때 떡 한 봉지 받으면 감지덕지였죠. 그래도 김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2 자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 사람들이 김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이 사람, 김영준, 나이 50. 이 회사 재벌 2세 부회장입니다. 명품 시계에 맞춤 정장, 늘 오만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이 사람이 김 씨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씨가 청소 도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김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청소부! 똥 치우는 주제에 엘리베이터를 타! 냄새 나잖아! 계단으로 올라가! 12층입니다. 김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12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올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김 부회장이 회의실에서 일부러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며 말했죠. 30초 안에 안 닦으면 이번 달 월급에서 까! 하나, 둘, 셋!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요. 더 참담한 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 씨가 무거운 물통을 나르다가 곡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였죠. 지나가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 처리해야 하잖아. 그렇게 쉬었다가 가.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차가운 복도 바닥에 30분을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일어나 병원에 갔고 자비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학비를 댔죠. 그런데 어느 날 김 부회장이 친구들을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던 김 씨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봐, 우리 회사 애완동물이야. 40년째 화장실 지키는 충견이지.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 정말 오래 일했네. 김 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야, 청소부! 자식들 뭐 시킨다며? 대학 보낸다고? 김 씨가 아들 대학 학비 때문에 대출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자식을 대학에? 웃기지 마. 그냥 공장 보내. 대학 가봤자 너처럼 청소부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던 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김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김 씨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됐죠.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가 청소부인 거 비밀로 해줘. 창피하잖아.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더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자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청소부라는 거 알면 어떡해? 이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 씨의 정년퇴직일이 다가왔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전부를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퇴직 전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후련했지만 한편으론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 씨는 그냥 조용히 물러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드디어 퇴직 당일입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40년간 닦아온 그 화장실을, 그 복도를 한 번 더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 퇴직금 정산서입니다. 40년 근속하셨으니까 1,800만 원 나왔어요. 1,800만 원. 40년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회사 기물 파손건들이 좀 있네요. 작년에 청소 도구함 문짝 부러뜨린 거, 재작년에 화장실 변기금 간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600만 원이에요. 빼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김 씨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작년에 도구함 문짝이 부러진 건 김 부회장이 화가 나서 발로 찬 거였습니다. 변기가 금 간 건 임원이 술 취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명은 전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바쁘다고요. 김 씨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회장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실에요? 청소부가? 김 씨가 답했습니다. 40년 일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쯤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팀 직원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했죠. 알았어요. 근데 5분만 하세요. 회장님 바쁘시니까. 김 씨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20kg은 좋게 되는 무거운 가방이었습니다. 65의 할머니가 끌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뭐하러 회장실 가는 거야? 퇴직 기념으로 떡이라도 돌리나? 하! 그때였습니다. 김 부회장이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야, 청소부, 어디가? 김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김 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실을? 냄새 나는 게 감히 거기를 가? 썩 꺼져! 40년간 들어온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회장님, 저 이제 여기 직원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 말을 경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 부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당장 안 꺼져! 김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방을 끌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망구 완전히 돌았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 씨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 이정웅, 72살. 이 회사를 일군 창업주입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 청소부 김말순 씨 아닙니까? 김 씨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이 제 마지막 날입니다. 40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그럼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 씨가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김 씨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서류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장님, 이건 작년 12월 3일자 문서입니다. 회장님 화장실 휴지통에서 찾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건 비자금 조성 장부였습니다. 회장이 몰래 조성한 500억 원대 비자금의 흔적이었죠.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재작년 6월 임원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겁니다. 입찰 담합 증거였습니다. 여러 회사들과 짜고 입찰가를 조작한 문서였습니다. 김 씨가 계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7월, 이건 5년 전 9월, 이건 10년 전. 김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탈세 증거, 횡령 증거, 배임 증거. 40년치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 당신이 이걸 어떻게? 김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40년간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부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류를 버립니다. 기밀 문서도 중요한 장부도 그냥 휴지통에 버립니다.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그걸 다 모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준 부회장 관련 자료입니다. 김 부회장의 횡령 증거, 배임 증거, 그리고 성추행 증거였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5년간 여직원 1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이 경악했습니다. 진술서, 피해자들이 당신한테 김 씨가 답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우는 여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비상계단에서. 저는 그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믿고 진술서를 써주셨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김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뭔지 아십니까?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주식 증서. 김 씨가 답했습니다. 예, 이 회사 주식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주식이 몇 주나 있다고?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8%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18%였습니다.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김 씨가 답했습니다. 40년입니다, 회장님.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전부 주식을 샀습니다. 제 노후 대신, 자식들 용돈 대신, 좋은 옷 한 벌 사는 대신 오직 주식만 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뭘 들었는지 아십니까? 회의 내용입니다. 경영 계획입니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저는 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김 씨는 회의실을 청소하면서 임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40년이 모이니 18%가 됐습니다.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김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22% 갖고 계시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8%. 하지만 회장님, 제가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40년 전 김 씨가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유일하게 김 씨를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던 한 남자. 그는 김 씨를 보면 항상 인사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줬습니다. 김말순 씨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힘 좋아요. 그가 바로 현재 상무 한재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액주주 모임의 대표였습니다. 나레이션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한재석 상무님 기억하시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무.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소액주주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소액주주가 60%인데 저는 그분께 제 계획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액주주 60% 중에서 35%가 제 편입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 씨 18% 소액주주, 공맹 35% 53%. 과반입니다. 회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김씨, 당신. 김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가 경영합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김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미 과반 동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청소부 주제에. 김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부회장은 해고입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김 부회장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뭐 내가 해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를 해고해? 너 지금 정신이 나갔어? 김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부회장님은 곧 해고보다 더 큰 문제를 맞이하실 겁니다. 김 부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검찰과 국세청이 이 건물로 들어옵니다. 김 부회장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모은 증거들을 어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 성추행 전부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 직원이 수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국세청 직원도 말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 씨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40년 전에 제게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김 부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똥 치우는 주제라고 하셨죠. 이제 부회장님이 똥이 되셨네요. 똥은 치워야 하니까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씨, 횡령, 배임, 성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부회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회장 이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정은 회장님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회장이 김말순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김씨, 어떻게 이럴 수가? 김 씨가 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40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제맛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검찰에 끌려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모두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회사의 주인이 된 겁니다. 직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대체 김 씨가 대주주였다고? 충격과 공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기업 회장과 부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부회장의 경우 성추행 혐의까지 더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40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한 김말순 씨로 밝혀졌는데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김영준 부회장은 횡령 300억 원, 배임 200억 원, 성추행 12건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회장 이정은은 탈세 50억 원 추징,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 8명도 전원 해고됐습니다. 한 달 후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한재석 상무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회장으로 김말순님을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찬성 83%, 김말순 씨가 새 회장이 됐습니다. 65세 청소부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된 첫날, 김 씨가 가장 먼저 하니 김 씨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말순입니다.
어제까지 여러 번 화장실을 청소하던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회사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바닥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요.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바닥은 누구입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닥입니다. 바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김 씨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바뀝니다. 김 씨의 첫 번째 조치.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연봉 3,500만 원으로 인상, 4대 보험, 퇴직금, 상여금 전부 정상직, 직원 식당, 이용 허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언. 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료입니다. 청소부도 회장도 모두 이 회사를 함께 만드는 동료입니다. 청소 직원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석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청소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청소 직원이 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 김 씨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 씨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명심할게요. 며칠 후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김 씨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김 씨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들이 답했습니다. 네, 엄마.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혼자 살아가거라. 아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버림받았다. 이제 내 차례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김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존중 경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보입니다. 청소부에서 회장으로 김말순 신화, 존중이 만든 기적,
직원 만족도 업계 1위, 이직률 최저, 생산성 최고, 존중 경영의 힘. 직원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은 업계 최저, 회사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존중받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40년 화장실에서 배운 경영.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책 정말 대단해요.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독자들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모든 직장인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책 인쇄를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김 씨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당하게 꿈을 꾸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화장실, 김말순이 걸레질하는 모습. 직원들이 출근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김 회장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소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이 일 40년 했어요. 청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거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이 제일 깨끗해야 해요. 청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요? 김 씨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우리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이 자신감으로 빛나야 회사도 빛나는 겁니다. 청소 직원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국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 씨를 무시하던 임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직 회사에 남아 있었지만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 임원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씨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김 씨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못하시죠? 예전 임원이 당황했습니다. 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당신 계약 만료일이더군요. 예전 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계약은 없습니다. 예전 임원이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김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복도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하시나요? 예전 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쉬었다가 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당신이 영원히 쉬실 차례입니다. 40년 전 저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요. 예전 임원은 고개를 떨구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덧 40년이구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욕과 무시의 40년. 하지만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말순이 있었습니다. 25살. 청춘이던 그때 처음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그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말순 씨,
언제까지 청소부 할 거예요? 젊은 김말순이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만 해도 김 씨는 몰랐습니다. 그 좋은 날, 이렇게 올 줄은.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날이 왔구나. 김 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 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일하던 날 받은 장갑이었습니다. 김 씨가 장갑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당하게 근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현관을 나서며 청소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모두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청소 직원들이 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하지만 이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말순 씨는 말합니다. 김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40년을 참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니 제가 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인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지금도 김말순 회장은 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로. 그리고 그 회사는 업계 최고가 됐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다. 다만 하찮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뿐. 김말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